2019년 3월, 봄비가 내리는 목요일 오후였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작은 아파트 서재에서 박종수는 손자가 두고 간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72살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어색하게 떨렸다. 종수는 평생 중학교 수학 교사로 살았다. 분필 가루와 교과서가 그의 세계 전부였다. 정년퇴임 후 10년. 그는 아침마다 신문을 읽고 공원을 산책하며 평범한 노후를 보냈다. 컴퓨터라곤 은행 업무 볼 때 직원 도움으로 겨우 만지는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주 화요일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내 윤희가 쓰러졌다. 병원에서 돌아온 진단명은 알츠하이머 치매, 중기 진입.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고 앞으로 기억은 더 빠르게 사라질 거라고. 종수는 그날 밤 윤희의 수첩을 발견했다. 10년 전부터 빼곡히 적힌 메모들. 오늘 또 김치찌개 끓였다고 물었다. 어제 먹었는데. 마트 가는 길 헷갈렸다. 30년 다닌 길인데 종수 이름이 잘 안 나온다. 무섭다. 그는 무릎이 꺾였다. 10년이었다. 윤희는 10년 동안 혼자 두려움과 싸웠다. 그는 왜 몰랐을까? 아니, 눈치챘으면서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겼다. 건망증이라고, 피곤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손자 민준이 문병 왔을 때였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23 청년은 태블릿으로 할머니께 간단한 게임을 보여드렸다. 치매 예방 앱이에요. 요즘 AI 기술로 조기 진단도 가능하대요. 종수는 그 말에 얼어붙었다.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하는 패턴이나 간단한 그림 테스트로도 초기 징후를 찾아낼 수 있어요. 물론 정확도는 완벽하진 않지만 병원 가기 전에 미리 체크해 볼 수는 있죠. 그날 밤 종수는 잠들지 못했다. 만약 10년 전에 그런 앱이 있었다면, 만약 그때 윤희의 변화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중기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코딩이라는 걸 배울 수 있을까? 민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할아버지 정말이세요? 물론 가능하죠. 근데 왜 갑자기?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고 싶구나. 할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앱을. 그렇게 종수는 노트북 앞에 앉았다. 민준이 설치해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켰다. 화면에 깜박이는 커서가 그를 기다렸다. 검은 화면은 낯설고 두려웠지만 윤희 수첩에 적힌 무섭다는 글씨가 떠올랐다. 종수는 키보드를 쳤다. 민준이 알려준 대로 천천히 프린트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괄호를 열었다. 따옴표 안에 시작이라고 썼다. 엔터를 눌렀다. 화면에 시작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겨우 한 단어였지만 종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72살에 쓴 첫 번째 코드였다. 민주는 주말마다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변수, 함수, 반복문. 종수는 중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듯 스스로에게 코딩을 가르쳤다. 공책에 빼곡히 메모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밤새 검색했다. 윤희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물었다. 여보, 뭐 그리 열심히 해요? 종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당신 위한 거요. 내가 뭘 알아요. 그런 어려운 거 알게 될 거요. 조금만 기다려요. 하지만 윤희의 기억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어느 날 종수가 식사 준비를 하는데 윤희가 물었다. 아저씨, 우리 집사람 어디 갔어요? 종수는 국자를 든 손이 멈췄다. 여보, 나요. 종수요. 윤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종수? 아, 맞다. 우리 남편. 그날 밤 종수는 노트북 앞에서 주먹을 쥐었다. 늦었다. 이미 너무 늦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늦지 않을 수 있다. 다른 가족은 자기처럼 10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다. 종수는 한 줄 코드를 썼다. 서툴고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2019년 6월,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토요일이었다. 종수의 서재는 작은 교실이 되어 있었다. 벽에는 파이썬 문법이 적힌 A사 용지들이 붙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프로그래밍 입문서 3권과 빼곡한 필기노트가 쌓였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코드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이건 너무 복잡해요.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 어떻게? 여기 반복문이요. 이렇게 하나하나 쓰실 필요 없어요. 폼은 하나면 끝이에요. 종수는 노트에 받아 적었다. 환갑이 훌쩍 넘은 학생이 23 선생님에게 배우는 풍경. 민주는 처음엔 신기해했지만 이제는 할아버지의 진지함에 감탄했다. 민준아,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뭐냐?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앱을 쓰는 사람들의 테스트 결과나 기록을 보관하는 거죠. 그럼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하지? 민주는 놀랐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코딩만 배우는 게 아니었다. 실제로 사람들이 쓸 앱을 만들려는 거였다. 보안, 개인정보, 사용자 경험까지 고민하고 있었다. 종수는 새벽 4시면 일어나 2시간씩 공부했다. 윤희가 아직 깊이 잠든 시간. 그는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20대 강사의 빠른 말을 따라가기 위해 영상을 0.75배속으로 늦춰봤다. 변수명은 의미를 알 수 있게 지어야 합니다. B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다. 마치 처음 교단에 섰을 때 선배 교사들의 조언을 메모하던 그때처럼. 어느 날 민준이 물었다.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 세대도 어려워하는 건데. 종수는 모니터를 응시한 채 대답했다. 힘들지. 머리에 안 들어와. 어제 배운 것도 오늘이면 까먹어. 그런데 왜? 할머니가 10년 동안 혼자 무서워했잖니. 나는 그 무서움을 몰랐어. 이젠 내가 무서운 거야. 이렇게 있다간 또 누군가를 놓칠까봐. 민주는 더 묻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옆모습에서 그가 본 적 없는 결연함이 보였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종수는 첫 번째 시제품을 만들었다. 간단한 질문 5개에 답하면 결과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조잡했다. 디자인도 없었고 오류도 많았다. 하지만 작동했다. 종수는 윤희를 불렀다. 여보, 이것 좀 해봐요. 뭔데요? 게임이요. 간단한 거. 윤희는 화면을 보며 질문에 답했다. 오늘 날짜는? 방금 본 단어 3개는? 이 그림에서 다른 하나는? 결과가 나왔다. 주의 필요. 전문의 상담 권장. 종수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10년 전에 이걸 만들었다면. 하지만 윤희는 웃었다. 당신, 이거 당신이 만든 거예요? 아, 예.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대단한데요? 우리 남편이 이런 것도 만들어요? 윤희는 자랑스러워했다. 비록 내일이면 오늘을 잊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남편이 자랑스러웠다. 종수는 그 웃음을 가슴에 새겼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프로그램을 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거 실제 앱으로 만들어 볼까요?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게요. 그게 가능해? 물론이죠. 근데 배우실 게 더 많아요. 앱 개발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종수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가르쳐줘. 뭐든 배울게. 그날부터 종수의 책상에는 안드로이드 개발 서적이 추가됐다. 자바, 코틀린, UI 디자인, 산더미처럼 쌓인 과제였지만 종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공원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이 물었다. 종수야, 요즘 얼굴 보기 힘들다.
뭐 하냐? 공부 좀 하네. 공부? 이 나이에 무슨 공부? 코딩이라는 거, 컴퓨터 프로그래밍. 친구들은 웃었다. 미쳤나? 그거 젊은 애들도 어려워하는 건데. 종수는 웃지 않았다. 그래도 해야 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밤늦게 집에 돌아온 민준이 서재 불이 켜진 걸 봤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오류 메시지가 떠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코드를 수정하고 있었다. 민주는 문을 두드렸다. 할아버지, 아직도 안 주무세요? 아, 민준아. 이 부분이 자꾸 안 되네. 내가 알려준 대로 했는데. 제가 볼게요. 민준이 코드를 확인했다. 오타였다. 괄호 하나가 빠졌다. 민주는 고쳐주고 실행했다. 프로그램이 작동했다. 종수는 환하게 웃었다. 그래, 이거야. 고맙다, 민준아. 할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시간이 없어. 할머니 시간이 없다고. 민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봤다. 떨리고 있었다. 나이 탓인지,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조급함 때문인지. 2020년 1월, 새해 첫날이었다. 종수는 설날 차례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갔다. 윤희는 거실에서 손주들과 윷놀이를 했다. 아니, 하는 척했다. 윷을 던지고 말을 옮기는 규칙을 자꾸 잊었다. 종수는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는 9개월간 모은 데이터가 가득했다. 치매 관련 논문 217편, 조기 진단 패턴 자료 1840개, 의학 용어 사전 3권 분량. 그는 이 모든 것을 혼자 읽고 정리했다. 민준이 가져다 준 오픈소스 AI 라이브러리를 열었다.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어려웠다. 하지만 종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학 교사로서의 감각을 살려 통계와 확률을 이해하려 애썼다. 할아버지, 이건 너무 어려워요. 전문가들도 몇 년씩 배우는 건데. 민준의 걱정에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어려워도 해야지. 내가 만든 앱이 정확해야 사람들이 믿고 쓸 거 아니냐. 종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공부했다. 윤희가 깨기 전, 세상이 고요한 시간. 그는 AI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데이터를 정제하고 코드를 디버깅했다. 어느 날 윤희가 물었다. 여보, 나 어디 사는 거예요? 종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우리 집이요. 노원구. 아, 맞다. 근데 우리 딸은 언제 와요? 딸은, 여보, 우리 아들만 둘 있어요. 윤희는 혼란스러워했다. 아들, 딸 아니고? 그날 밤 종수는 울었다. 서재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윤희는 이제 자식의 성별도 헷갈렸다. 중기를 넘어 말기로 가고 있었다. 종수는 키보드를 쳤다. 더 빨리 만들어야 했다. 더 정확하게 만들어야 했다. 다른 누군가의 아내, 다른 누군가의 어머니는 구할 수 있어야 했다. 3월이었다.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대면 수업이 중단되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할아버지를 돕는 시간도 늘었다. 할아버지, 이 데이터 전처리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무 복잡해요. 고맙다. 근데 민준아, 할아버지가 이해해야 해. 내가 만드는 건데 내가 모르면 안 되잖니. 민주는 감탄했다. 74살의 학생은 어떤 20대보다 치열했다. 종수는 병원 신경과에 찾아가 의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치매 조기 진단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뭡니까? 언어 패턴, 기억력 테스트, 그림 인지 능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왜 물으시죠? 제가 앱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집에서 쉽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요. 젊은 의사는 놀랐다. 환자분께서 직접요? 연세가 74입니다.
늦었지만 해야 할 일이라서요. 의사는 종수에게 몇 가지 논문을 추천해줬다. 그리고 조언했다. 과도한 확신은 위험합니다. 앱은 참고용이지 진단 도구가 아니에요. 압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종수는 집으로 돌아와 의사가 준 자료를 읽었다. 의학 용어는 어려웠지만 중학생에게 루트를 가르치듯 하나씩 풀어갔다. 여름이었다. 장마가 길게 이어졌다. 윤희는 이제 종수의 얼굴을 알아보는 날이 더 적었다. 어떤 날은 누구세요? 하고 물었고, 어떤 날은 아버지? 하고 불렀다. 종수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다. 남편이요. 종수. 아, 종수. 우리 결혼했어요? 한지 49년 됐어요. 49년이나. 오래 참았네요. 나 같은 사람. 종수는 윤희의 손을 잡았다. 참는 게 아니요. 좋아서 산 거지. 밤이 되면 종수는 다시 서재로 향했다. 모니터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청년처럼 빛났다. 민준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가져왔다. 할아버지, 이거 쓰면 정확도가 15% 올라가요. 그래. 어떻게 쓰는 건데? 복잡해요. 제가 구현해 드릴까요? 아니, 내가 할게. 가르쳐만 줘. 종수는 일주일 동안 그 알고리즘을 공부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었다. 10번, 20번. 결국 이해했고, 직접 코드로 구현했다. 테스트를 돌렸다. 정확도가 올랐다. 71%에서 83%로. 종수는 기뻤지만 만족하지 않았다. 더 올려야 했다. 90% 이상은 되어야 사람들이 신뢰할 것이다. 9월이었다. 윤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이제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다. 종수는 윤희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다. 49년 전 신부 때보다 더 조심스럽게. 여보, 나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워요. 우리 부부인데. 미안해. 이렇게 돼서. 미안할 거 없어요. 내가 미안하지. 종수는 윤희를 재우고 서재로 갔다. 눈물을 닦고 키보드를 켰다. 코드를 썼다. 한 줄, 한 줄. 윤희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미 늦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윤희를 위해서 2020년 11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드는 계절이었다. 민주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친구들은 취업 준비에 바빴지만 민주는 주말마다 할아버지 집을 찾았다. 민준아, 이 UI 디자인이 맘에 안 들어. 노인분들이 쓰기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주는 화면을 봤다. 할아버지가 만든 앱 인터페이스는 투박했다. 하지만 마음은 담겨 있었다. 큰 글씨, 선명한 색 대비, 간단한 버튼. 할아버지, 이건 이미 충분히 잘 만드셨어요. 제가 조금만 다듬으면. 아냐, 할아버지가 직접 해야 해. 사용자를 생각하는 건 개발자의 몫이라며. 내가 그랬잖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1년 반 전만 해도 컴퓨터 키는 법도 몰랐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사용자 경험을 고민했다. 할아버지는 노인정을 찾아갔다. 여러분, 제가 만든 앱 좀 써보시겠습니까? 동년배 노인들이 의아해했다. 종수 씨가 앱을 만들어? 무슨 앱? 치매 조기 체크하는 거요. 간단한 질문 몇 개면 돼요. 12명이 참여했다. 종수는 한 분 한 분께 태블릿을 건네고 사용법을 설명했다. 그리고 옆에서 지켜봤다. 어디서 헷갈려 하시는지, 어떤 버튼을 못 찾으시는지. 테스트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말했다. 종수 씨, 이거 좋은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딱 필요한 거야. 정말요? 불편한 건 없었어요? 글씨가 크고 좋아.
근데 이 버튼이 너무 아래 있어서 손가락이 안 닿더라고. 종수는 메모했다. 집에 돌아와 버튼 위치를 수정했다. 다음 주에 다시 테스트했다. 이번엔 15명이 참여했다. 피드백을 받고 또 수정했다. 민주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배웠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보다 할아버지의 실천이 더 값졌다. 사용자와 직접 대화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개선하는 것. 12월이었다. 종수는 앱 이름을 정했다. 기억 지킴이. 거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소중한 기억을 지키자는 것. 민준이 물었다. 할아버지, 이거 출시하실 거예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할아버지,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요. 의료 관련 앱이라. 종수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의료기기가 아닌 건강정보 제공 앱으로 등록하기 위한 서류를 모았다. 면책 조항도 작성했다. 본 앱은 의학적 진단 도구가 아닙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이상 징후 발견 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민주는 감탄했다. 할아버지, 이것도 다 공부하신 거예요? 당연하지. 법적 문제로 누가 피해보면 안 되잖아.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종수와 민주는 밤새 최종 점검을 했다. 버그 수정, 코드 최적화, 보안 강화. 새벽 4시에 드디어 제출 버튼을 눌렀다. 할아버지, 이제 심사 결과만 기다리면 돼요. 종수는 모니터를 보며 깊이 숨을 쉬었다. 1년 9개월.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달려왔다. 일주일 후 승인 메일이 왔다. 기억 지킴이 앱이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되었습니다. 종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됐다. 승인 났어. 정말요?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하지만 종수는 웃지 못했다. 거실에서 윤희가 누구세요? 하고 물었기 때문이다. 종수는 매일 보는 남편을 이제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민준이 집에 왔다. 할아버지는 윤희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 제 민준이에요. 손자. 윤희는 빙긋 웃었다. 손자. 우리한테 손자 있어요? 네, 있어요. 이렇게 잘생긴 손자가. 민주는 눈물을 참았다. 할머니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 민준이 하고 반겨주셨는데 그날 밤 민주는 할아버지와 소주를 마셨다. 할아버지의 첫 음주였다. 평생 술을 안 하던 분이 잔을 들었다. 민준아, 고맙다. 제가요? 제가 뭘. 내가 없었으면 못했어. 이 할아버지 혼자선.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다 하신 거예요. 전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종수는 잔을 비웠다. 할머니는 못 구했어. 10년 전에 알았으면서도 못 구했지. 할아버지. 근데 다른 분들은 구할 수 있겠지. 우리 앱으로.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 거예요. 종수는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2020년의 마지막 밤이었다. 그는 75이었다. 코딩을 시작한 지 21개월.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시간이었다. 민준아, 할아버지 소원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이 앱이 많은 사람 도왔으면 좋겠어. 딱 한 사람이라도 우리처럼 후회하지 않게. 민주는 대답 대신 할아버지를 안았다. 75 노인과 24 청년, 선생과 제자, 할아버지와 손자, 그들은 함께 울었다. 2021년 2월, 입춘이 지난 어느 화요일이었다. 종수는 플레이스토어 대시보드를 열었다. 다운로드 수 347점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숫자였다. 많지 않았지만 종수에게는 347명의 얼굴이 보였다. 리뷰가 하나 올라왔다. 좋은 앱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자주 깜빡하셔서 걱정했는데 이걸로 체크해보니 병원 가보라고 나오더라고요. 덕분에 일찍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는 그 리뷰를 20번도 넘게 읽었다. 한 가족이 도움을 받았다. 단 한 가족이라도 자기처럼 심연을 놓치지 않았다. 민준이 전화를 걸어왔다. 할아버지, 리뷰 보셨어요? 댓글도 달아드릴까요? 뭐라고 쓰지? 감사 인사요. 사용해 주셔서 고맙다고. 종수는 고민했다. 그리고 천천히 받아 적었다. 제 아내를 위해 만든 앱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건강하세요. 댓글을 올리고 나니 답장이 왔다. 개발자님도 환자 가족이셨군요. 마음이 느껴집니다. 더 좋은 앱 만들어주세요. 종수는 화면을 보며 다짐했다. 더 좋은 앱. 그렇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3월이었다. 종수는 앱 업데이트를 준비했다.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모아 개선점을 찾았다. 음성 인식 기능 추가해 주세요. 결과를 가족에게 공유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종수는 민준에게 물었다. 음성 인식은 어떻게 구현하냐? 구글 API를 쓰면 돼요. 근데 할아버지, 이건 좀 어려워요. 가르쳐줘. 배울게. 민준은 또 한 번 감탄했다. 75세 학생은 여전히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종수는 음성 인식 기술을 공부했다. API 사용법, 권한 설정, 오류 처리. 한 달이 걸렸지만 결국 구현했다. 이제 앱은 사용자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기록했다. 베타 테스트를 노인정에서 진행했다. 할머니 한 분이 말했다. 이거 좋네. 글씨 쓰기 힘든데 말로 하니까 편해. 종수는 메모했다. 사용자의 목소리가 곧 개선 방향이었다. 4월이었다. 다운로드 수가 1200을 넘었다. 리뷰도 늘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지만 가끔 혹평도 있었다. 정확도가 떨어져요. 병원 가니까 아무 이상 없대요. 종수는 그 리뷰에 정중히 답했다. 본 앱은 참고용입니다. 오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고민이 깊었다. 정확도를 더 올려야 한다. 거짓 양성을 줄여야 한다. 종수는 데이터를 더 모았다. 의학 논문을 더 읽었다. 알고리즘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 밤 11시까지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다. 민준이 걱정했다. 할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괜찮아. 할아버지 튼튼해. 하지만 사실 종수는 피곤했다. 허리도 아팠고 눈도 침침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윤희는 이제 종수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말도 잘 못했다. 종수가 밥을 먹여야 했고 옷을 입혀야 했다. 어느 날 요양보호사가 왔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힘드시잖아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할게요. 제 아내니까. 낮에는 윤희를 돌보고 밤에는 코딩을 했다. 종수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해 밤 12시에 끝났다. 5월이었다. 어버이날 아침, 아들 둘이 찾아왔다. 큰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요양원 알아봤어요. 어머니 상태가 이젠 안 돼.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내 어미를 남한테 맡기라고? 그건 안 돼. 둘째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우리도 힘들어요. 어머니 보는 게. 종수는 아들들을 봤다. 그들도 힘들었다. 천천히 사라지는 어머니를 보는 게 고통스러웠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해.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들들은 더 말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절박했다. 그날 밤 종수는 윤희 옆에 누웠다. 윤희는 잠꼬대를 했다. 종수야, 미안해. 종수는 윤희의 손을 잡았다. 미안할 거 없어요. 내가 미안하지. 10년을 놓쳐서 6월이었다. 앱 업데이트 2.0을 출시했다. 음성 인식 기능, 가족 공유 기능, 향상된 정확도, 다운로드 수가 3,000을 넘었다. 한 사용자가 이메일을 보냈다. 개발자님, 제 아버지가 이 앱 덕분에 초기에 발견했어요. 지금 치료받고 계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개발자님도 환자 가족이시라는 거 리뷰에서 봤어요. 힘내세요. 종수는 그 이메일을 프린트해서 책상 앞에 붙였다. 힘들 때마다 읽었다. 그리고 다시 키보드를 쳤다. 2021년 9월, 추석 연휴가 끝난 어느 목요일이었다. 종수는 윤희를 휠체어에 태워 공원으로 나갔다.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핀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다. 여보, 꽃 예쁘죠? 윤희는 고개를 들었다. 표정이 없었다.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종수는 계속 말을 걸었다. 우리 처음 만난 날도 가을이었지. 대학 도서관 앞. 당신이 책 떨어뜨려서 내가 주워줬잖아. 윤희는 반응이 없었다. 종수는 개의치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때 당신 23이었고 나는 25. 당신 입었던 노란 가디건 아직도 기억나요. 바람이 불었다. 코스모스 꽃잎이 흩날렸다. 윤희의 흰 머리카락도 함께 날렸다. 종수는 윤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집으로 돌아와 윤희를 침대에 눕혔다. 윤희는 곧 잠들었다. 종수는 윤희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반백의 머리.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종수는 서재로 갔다. 모니터를 켰다. 이메일함에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에서 온 메일이었다. 박종수 님께 귀하가 개발한 기억지킴이 앱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과 협업 의향이 있으신지 문의드립니다. 종수는 심장이 뛰었다. 서울대 의대. 그들이 자신의 앱에 관심을 보인다니. 다음 날 종수는 병원을 찾아갔다. 교수 연구실에서 젊은 의사가 맞았다. 박종수 선생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신경과 교수 이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교수님, 제 앱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희 환자분 중 한 분이 추천하셨어요. 사용해보니 알고리즘이 상당히 정교하더라고요. 혹시 어디서 의학을 공부하셨나요? 의학이요? 아니요. 전 그냥 수학 교사였습니다. 퇴직한 지 오래됐고요. 이준혁은 놀랐다. 교사셨다고요? 그런데 이 앱을 혼자 만드셨어요? 손자가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제가 했어요. 배워서 연세가.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75입니다. 이준혁은 경탄했다. 75의 나이에 혼자 이 수준의 앱을 만들었다니. 선생님, 저희와 함께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더 많은 데이터로 정확도를 높이고 의학적 검증을 받으면 실제 임상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수는 잠시 망설였다. 교수님, 저는 돈을 벌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지 않으세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긴 합니다. 그럼 함께해요. 저희가 의학적 부분을 맡을 테니 선생님은 기술 부분을 계속 개발해 주세요. 그렇게 종수는 대학 병원 연구팀과 협업을 시작했다. 일주일에 2번 병원을 찾아가 회의를 했다. 젊은 의사들과 데이터 과학자들 사이에서 75, 노인은 당당했다. 10월이었다. 윤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했다.
종수는 하루 종일 윤희를 돌봤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몸을 닦아주고 유동식을 먹였다. 밤에 윤희가 신음했다. 종수는 윤희를 안았다.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신음만 계속됐다. 종수는 119를 불렀다. 병원 응급실로 갔다. 의사가 말했다. 폐렴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윤희는 일주일 입원했다. 종수는 병실을 지켰다. 밤에도 의자에서 잠들었다. 민준이 왔다. 할아버지,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괜찮아. 할아버지는 여기 있어야 해. 할아버지도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안 쓰러져. 할머니가 깨어날 때까지는. 하지만 윤희는 깨어나지 않았다. 혼수 상태가 이어졌다. 의사가 종수를 불렀다. 각오하세요. 언제 떠나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윤희의 손을 잡았다. 여보, 나 여기 있어요. 종수. 윤희는 반응이 없었다. 심전도 모니터만 규칙적으로 삑삑 소리를 냈다. 미안해요. 10년을 놓쳐서, 당신이 무서워했을 때 몰라줘서. 종수는 눈물을 흘렸다. 이제라도 만들었어요. 당신 덕분에 다른 분들은 우리처럼 안 될 거예요. 윤희의 손은 차가웠다. 종수는 두 손으로 감싸 따뜻하게 했다. 사랑해요, 여보. 평생 사랑했어요. 그날 밤 11시 47분, 윤희는 숨을 거뒀다. 조용히 고요히. 종수는 윤희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제자들, 친구들, 친척들 모두 윤희를 기억했다. 다정했던 수학 교사의 아내, 항상 웃던 여자. 민주는 할아버지 옆에 섰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할머니 이제 편안하실 거야. 할아버지. 민준아, 할아버지, 이제 할 일이 더 많아. 할머니 못 구했으니까 다른 분들은 꼭 구해야지. 민주는 할아버지의 결연한 눈빛을 봤다. 슬픔 속에서도 빛나는 의지를. 2021년 11월, 초겨울 찬바람이 불던 어느 월요일이었다. 종수는 빈집으로 돌아왔다. 윤희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다. 거실 소파, 부엌 식탁, 침실 침대, 모든 곳에 윤희의 흔적만 남았다. 종수는 서재로 갔다.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는 기억 지킴이 3.0 개발 중이라는 폴더가 있었다. 그는 마우스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윤희 없이 혼자 하는 첫 작업이었다. 키보드를 쳤다. 한 글자, 한 글자. 눈물이 흘렀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코드를 썼다. 윤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윤희 때문에. 민준이 주말마다 찾아왔다. 할아버지, 밥 드셨어요? 응, 먹었어. 뭐 드셨는데요? 라면.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반찬 만들어 놓고 갈게요. 괜찮아. 할아버지 혼자 잘해. 안 괜찮아요. 이러시면 할머니가 걱정하실 거예요. 종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알아. 근데 밥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민주는 할아버지를 안았다. 75 노인은 24 청년의 품에서 울었다. 12월이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과의 협업이 본격화됐다. 종수는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갔다. 1,500명의 환자 데이터를 받았다. 개인정보는 모두 익명화됐지만 임상 결과는 상세했다. 종수는 그 데이터로 알고리즘을 다시 학습시켰다. 정확도가 89%까지 올랐다. 이준혁 교수가 말했다. 박 선생님,
이 정도면 실제 임상에서 보조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물론 최종 진단은 의사가 하지만 초기 스크리닝용으로는 충분합니다. 종수는 가슴이 벅찼다. 윤희에게 보고 싶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당신 덕분에. 하지만 윤희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종수는 윤희의 산소가 있던 공원을 지났다. 코스모스는 이미 시들었지만 그는 벤치에 앉았다. 여보, 나 혼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만 대답했다. 종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2022년 1월, 새해가 밝았다. 종수는 윤희의 사진 앞에 절을 했다. 여보, 올해는 더 열심히 할게요. 당신이 지켜봐 주세요. 민주는 취업했다. IT 기업 개발자로. 하지만 주말엔 여전히 할아버지를 도왔다. 할아버지, 회사 다니면서 도와드리기 힘들 수도 있어요. 괜찮아. 이제 할아버지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정말요? 응, 내가 다 가르쳐줬잖아. 민주는 뿌듯했다. 할아버지는 이제 진짜 개발자였다. 혼자서 코딩하고 디버깅하고 배포했다. 2월이었다. 기억 지킴이 앱 다운로드가 만을 넘었다. 리뷰도 500개가 넘었다. 대부분 감사 인사였다. 우리 어머니 조기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치매 의심되어 이 앱으로 체크했어요. 병원 갔더니 정말 초기래요. 개발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 지켰어요. 종수는 하나하나 읽었다. 그리고 답했다. 제 아내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어느 날 한 사용자가 이메일을 보냈다. 개발자님, 혹시 강연하실 수 있나요?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앱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개발 스토리도 듣고 싶어서요. 종수는 고민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건 오랜만이었다. 교단을 떠난 지 15년.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3월, 종수는 노인복지관 강당에 섰다. 50명의 노인이 그를 봤다. 종수는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종수입니다. 기억지킴이 앱을 만든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종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윤희의 이야기. 10년의 후에 72세에 시작한 코딩. 4년의 도전. 사람들은 숨죽여 들었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어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아내를 못 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이 완벽하진 않지만 신호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선생님, 나도 배우고 싶소. 컴퓨터, 나도 뭔가 만들고 싶어요. 종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날 밤 종수는 집에 돌아와 윤희 사진에 말했다. 여보, 오늘 강연했어요. 당신 이야기했더니 다들 울더라고요. 당신이 많은 사람 도왔어요. 사진 속 윤희는 미소 짓고 있었다. 종수도 따라 웃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윤희는 여전히 그와 함께였다. 2022년 6월, 장미가 만발한 어느 토요일이었다. 종수는 서울대병원 세미나실에 앉아 있었다. 의사 30명, 연구원 15명, 그리고 76의 개발자 1명. 임상시험 결과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이준혁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다. 6개월간 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기억지킴이 앱의 유효성을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다. 정확도 91.3%, 민감도 87.5%, 특이도 93.2%. 종수는 숨을 멈췄다. 90%를 넘었다. 그가 꿈꾸던 수치였다.
특히 초기 치매 발견율이 기존 대비 40% 향상됐습니다. 박종수 선생님의 알고리즘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모든 시선이 종수에게 향했다. 젊은 의사들이 76 노인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발표 후 한 의사가 물었다. 박 선생님, 어떻게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하셨습니까? 전문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혼자 배웠습니다. 인터넷 강의, 책, 그리고 손자 도움으로요. 혼자요? 놀랍습니다. 종수는 웃었다. 절박하면 됩니다. 저는 절박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이준혁이 제안했다. 선생님, 이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내고 싶습니다. 선생님을 공동 저자로 모시겠습니다. 제가요? 저는 의학자도 아닌데. 선생님이 핵심 개발자십니다. 당연히 저자가 되셔야죠.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희에게 또 하나 보고할 이야기가 생겼다. 7월이었다. 종수는 앱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가족 연결망. 사용자의 테스트 결과를 가족에게 자동으로 공유하는 기능이었다. 민준이 물었다. 할아버지, 이건 개인정보 문제 없어요? 사용자 동의 받고 하는 거야. 선택사항이고, 왜 이 기능을 넣으셨어요? 종수는 화면을 보며 대답했다. 할머니가 혼자 무서워했잖아. 가족이 알았으면 달랐을 거야. 이젠 혼자 끙끙 앓지 않게 하고 싶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의 모든 코드에는 이유가 있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였다. 8월이었다. 종수는 또 다른 강연 요청을 받았다. 이번엔 대학교였다. 컴퓨터공학과 학생들 대상 특강. 강의실에는 100명의 20대가 모였다. 종수는 강단에 섰다. 학생들은 신기한 눈으로 76 노인을 봤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종수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뻘 되는 개발자입니다. 웃음이 터졌다. 종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72세에 처음 켠 노트북, 파이썬 입문, 손자 선생님, 윤희의 이야기. 학생들은 진지해졌다. 어떤 학생은 눈시울을 붉혔다. 종수는 계속했다. 여러분은 젊습니다. 배울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절실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교수님, 코딩이 너무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포기 안 하셨어요? 교수가 아니라 선생입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 없었어요. 포기하면 할머니를 또 놓치는 거니까요. 강연 후 여러 학생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할아버지처럼 의미 있는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요. 만드세요. 여러분은 시간이 많으니까 더 좋은 건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멋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종수는 웃었다. 그럼요.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 배울 수 있어요. 9월이었다. 논문이 출판됐다. 대한치매학회지에 실렸다. 제목은 AI 기반 치매 조기 진단 앱의 임상적 유효성 검증. 저자 명단에 박종수의 이름이 있었다. 종수는 논문을 프린트해서 윤희 사진 앞에 놓았다. 여보, 우리 논문 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민준이 축하했다. 할아버지, 76세의 논문 저자라니 대단하세요. 다 내 덕이야. 내가 안 가르쳐줬으면 못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날 밤 종수는 오랜만에 소주를 마셨다. 혼자, 윤희 사진과 함께. 여보, 건배. 사진 속 윤희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종수도 웃었다. 행복했다. 늦었지만 해냈다. 10월이었다. 앱 다운로드가 5만을 넘었다. 종수는 매일 리뷰를 확인했다. 감사 인사가 넘쳤다. 제 인생을 구해준 앱입니다. 부모님 지킬 수 있었어요. 개발자님,
천사세요. 종수는 천사가 아니었다. 그저 후회하는 남편이었다. 하지만 그 후회가 수만 명을 도왔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다큐멘터리 찍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요. 종수는 고민했다.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더 많은 사람이 알면 더 많은 사람이 도움받을 것이다. 좋습니다. 찍으세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 아내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이 모든 건 아내 덕분이니까요. 방송국은 동의했다. 11월, 촬영이 시작됐다. 종수의 일상, 코딩하는 모습, 노인정 강연, 병원 연구 회의, 카메라는 모든 것을 담았다. 그리고 윤희의 이야기도 10년의 침묵, 혼자 싸운 두려움, 종수의 후회. 종수는 카메라 앞에서 울었다. 제가 몰라줘서, 10년을 놓쳐서 정말 미안합니다. 2023년 1월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다. 제목은 76세 개발자의 사랑. 50분짜리 프로그램은 시청률 8.3%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대 일이었다. 방송 다음 날 종수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옛 제자들, 친구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선생님, TV 봤어요. 울었어요. 종수 씨, 대단하십니다. 나도 용기 얻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합니다. 종수는 모든 전화에 정중히 답했다.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앱 다운로드가 폭증했다. 하루 만에 2만 건이 늘었다. 서버가 다운될 뻔했다. 민준이 긴급 증서를 했다. 할아버지, 이거 대박 났어요. 서버 비용은 괜찮아. 할아버지 연금으로 감당할게.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내일 해. 이건 할아버지 일이야. 이메일이 쏟아졌다. 하루에 500통씩. 종수는 가능한 한 모두 답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버지 살렸어요. 제 남편도 조기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코딩 배우고 싶어요. 60세인데 가능할까요? 종수는 그 마지막 이메일에 정성껏 답했다. 가능합니다. 저는 72세에 시작했어요. 60세면 아직 젊으시네요. 도전하세요. 2월이었다. 정부에서 연락이 왔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종수를 찾아왔다. 선생님, 국가치매관리 사업에 선생님 앱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전국 보건소에 배포해서 무료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종수는 즉시 대답했다. 당연하죠. 더 많은 분이 쓰실 수 있다면 기쁩니다. 개발비와 유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많이 쓰게만 해주세요. 공무원은 놀랐다. 무료로 제공하시겠다고요? 이건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 살리려고 만든 거예요. 정부는 계약을 진행했다. 3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기억지킴이 앱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종수는 윤희 산소를 찾았다. 봄꽃이 피기 시작한 묘역이었다. 여보, 우리 앱이 전국으로 퍼졌어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나눠줘요. 당신이 이뤄낸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벚꽃 잎이 흩날렸다. 종수는 윤희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쓰다듬었다. 보고 싶어요. 많이. 4월이었다. 종수는 77이 됐다. 생일날 민준이 케이크를 들고 왔다.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벌써 77이네. 할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충분히 하셨어요.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할 일이 많아. 앱을 더 발전시켜야지.
어떻게요? 치매뿐 아니라 다른 노인 질환도 체크할 수 있게. 파킨슨병, 우울증, 그런 것들. 민주는 감탄했다. 77의 개발자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5월이었다. 한 신문사에서 상을 줬다. 올해의 사회공헌상. 시상식에 종수는 양복을 입고 갔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었다. 박종수 선생님은 72세에 코딩을 시작하여 치매 조기 진단 앱을 개발했습니다. 현재까지 1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수백 명의 조기 발견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종수는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았다. 소감을 말해야 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아내 윤희의 것입니다. 윤희가 10년 동안 혼자 싸워줬기에 이 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다. 종수는 계속했다. 여러분, 가족을 잘 보세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후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종수는 트로피를 들고 무대를 내려왔다. 집에 돌아와 트로피를 윤희 사진 앞에 놓았다. 여보, 이거 당신 거예요. 받아요. 사진 속 윤희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6월이었다. 종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기억지킴이 2.0, 다중질환 체크, AI 챗봇 상담, 가족 커뮤니티 기능. 민준이 걱정했다. 할아버지, 너무 큰 프로젝트예요. 혼자 하시기엔 괜찮아. 천천히 할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는 회사 일 있잖아. 주말엔 시간 있어요. 같이 해요. 할아버지. 종수는 손자를 봤다. 이제 어엿한 개발자가 된 청년. 그리고 여전히 할아버지를 돕는 손자. 고맙다, 민준아. 당연하죠. 저도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 많아요. 뭘 배웠는데? 코딩 말고요. 진짜 중요한 거요. 왜 개발을 하는지, 누구를 위해 코드를 쓰는지. 종수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 좋은 개발자 될 거야. 그날 밤 종수는 키보드를 쳤다. 새로운 코드, 새로운 도전. 77의 개발자는 오늘도 배웠고, 오늘도 만들었다. 2023년 9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목요일이었다. 종수는 윤희 산소를 찾았다.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여보, 오늘 2.0 베타 테스트 시작했어요. 당신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묘역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새로운 기억지킴이, 인터페이스가 떠 있었다. 더 세련되고 더 많은 기능을 담았다. 파킨슨병, 우울증, 불면증까지 체크할 수 있어요. AI 챗봇도 넣었어요. 24시간 상담 가능하죠. 바람이 불었다. 단풍잎이 떨어졌다. 종수는 화면을 보며 계속 말했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베타 테스터 500명 모집했는데 신청자가 5,000명이래요. 당신이 이룬 거예요, 여보. 종수는 노트북을 닫았다. 윤희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쓰다듬었다. 보고 싶어요. 매일 밤 보고 싶어요. 근데요, 여보, 나 후회 안 해요. 이젠 눈물이 흘렀다. 10년 놓친 건 여전히 아프지만 그 덕분에 이걸 만들었잖아요. 수만 명이 도움받았어요. 우리 윤희가 해낸 거예요. 10월이었다. 종수는 또 다른 강연 요청을 받았다. 이번엔 전국 교원 연수였다. 퇴직 교사 500명이 모인 자리. 종수는 단상에 섰다. 비슷한 나이의 얼굴들이 그를 봤다. 종수는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수학교사 출신 박종수입니다. 오늘은 제2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종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놨다. 정년퇴임 후 10년의 평범한 일상, 윤희의 치매, 72세에 시작한 코딩, 4년의 도전, 그리고 지금. 여러분,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72에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더 젊으시죠? 한 퇴직 교사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처음에 두렵지 않으셨어요? 두려웠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것도 무서웠어요. 근데 안에 잃는 게 더 무서웠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매일 배웁니다. 모르는 게 천지예요. 근데 재밌어요. 배우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강연 후 여러 퇴직 교사가 다가왔다.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요. 근데 뭘 해야 할지. 종수는 그들의 손을 잡았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세상에 도움되는 거면 더 좋고요. 나이는 핑계가 안 됩니다. 11월이었다. 기억지킴이 2.0 정식 출시됐다. 다운로드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일주일 만에 10만 건 추가. 리뷰가 넘쳤다. 이제 치매뿐 아니라 다른 것도 체크할 수 있어요. 완전 유용해요. AI 챗봇이 진짜 위로가 돼요. 밤에 불안할 때 대화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개발자님, 존경합니다. 계속 발전시켜 주세요. 종수는 하나하나 감사하다고 답했다. 77 노인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사용자들과 소통했다. 민준이 걱정했다. 할아버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게 할아버지 일이야. 건강 챙기세요. 할머니가 걱정하실 거예요. 종수는 미소 지었다. 알아. 할머니한테 혼날까봐 조심하고 있어. 12월이었다. 연말이 다가왔다. 종수는 한 해를 정리했다. 앱 사용자 20만 명, 조기 발견 사례 1200건 보고, 정부 사업 확대, 언론 보도 50건. 하지만 종수에게 가장 중요한 숫자는 하나였다. 윤희가 떠난 지 2년. 윤희 기일, 종수는 산소를 찾았다. 손에는 국화꽃과 윤희가 좋아하던 호두과자. 여보, 2년이네요. 잘 지내죠? 바람이 대답했다. 종수는 꽃을 놓고 절을 했다. 올해도 열심히 살았어요. 당신 자랑스러워할 만하게. 내년에도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종수는 공원을 지났다. 벤치에 한 노부부가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뭔가 물었고,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종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저 할머니는 기억할 수 있기를, 저 할아버지는 후회하지 않기를. 2024년 1월, 새해 첫날이었다. 종수는 윤희 사진 앞에 절을 했다. 여보,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나는 올해 78이에요. 좀 늙었죠? 사진 속 윤희는 여전히 젊었다. 종수가 사랑에 빠진 그때 그 모습. 올해는 3.0 만들 거예요. 더 많은 사람 도울 수 있게. 당신이 지켜봐 주세요. 서재로 갔다.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 새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었다. 기억지킴이 3.0. 종수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78의 손은 여전히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첫 줄을 입력했다. 샵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렸다. 종수는 눈을 보며 미소 지었다. 윤희도 눈을 좋아했다. 여보, 눈 와요. 같이 보고 싶네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윤희는 여전히 그와 함께였다. 매 코드에, 매 알고리즘에, 매 사용자 후기에 윤희는 살아 있었다. 종수는 코드를 썼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정성스럽게. 밤이 깊어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78, 개발자의 밤은 길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화면 속 코드가 빛났고 그 빛은 어딘가에 누군가를 구할 것이었다. 윤희를 구하지 못한 후회. 하지만 그 후회가 수많은 윤희를 구했다. 종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키보드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다. 탁, 탁,
탁, 사랑의 코드가 쓰여지고 있었다.